이게 길어져봤자 결국에 영수회담 부분들을 야당이 발목 잡아서 깼다라는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의제를 논하자고 하면 좋다 받아버리자. 그래서 이 영수회담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회담이 주는 의미는 그냥 이론적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예. 중요한 건 영수회담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면 이제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국민적 시각에서 불편한 것이 국회 파행 운영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뭔가 탑다운식으로 성과 있게 되면 예. 국회 파행 운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어. 비판이 훨씬 줄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영수회담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제가 없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자유롭게 의견 나누잖아요. 예. 이건 그냥 의견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의제가 없지만 의제가 몇 개 정해진 거잖아 사실은.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취임 2년 만에 이제 성사된 영수회담, 첫 영수회담이죠. 29일 오후 2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갖기로 했고요. 차담의 형식이에요. 의제 제한이 없이 대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2차까지 협상됐지만 안 됐잖아요. 이 의제 부분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 이게 뭔가 합의가 안 됐는데 일단 의제 제한 없이 갑니다. 그리고 공개 모두 발언 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원칙이고 각각 3명씩 배석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송영훈 전 대변인 의제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얘기를 뭔가 꺼내고 듣고 한다는 건데 만남 뒤에 요 회담 뒤에 어떤 결론이나 공동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화를 해봐야죠. 그리고 아마 주말 사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조율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뭔가 그래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나라도 합의점을 이루었다라는 선물을 드리려면은 토요일, 일요일 중에도 계속 조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합의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 대화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은 대화의 완성이 아니에요. 2년 만에 대화를 복원하면서 그 복원의 출발점이 되는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문 자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라도 합의가 되면은 국민들께서 또 다음 영수회담을 통해서도 여야 간의 협치가 아무래도 기대를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합의가 딱 나오게 되면. 하나라도 하면 좋을 것이고요. 그러나 솥술밥에 배부르냐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그렇게 또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영수회담이 29일 열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날 이제 대화의 양상을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도 그 득점하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분명히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에 또 영수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하게 얻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고 어떤 협치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제 다른 야당 대표와 원어브 댐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영수회담을 다음에도 또 할 만한 요인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수 회담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척건 중에 척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 회담에 관한 뜻을 좀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1차 회담에 온갖 의제를 다 포함시키자 그러죠. 이것은 어떤 미끼를 던져서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의제 이런 거 다 접어두고 만납시다라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늘 보면 상당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받아준 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예. 이 격앙되어 있는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해결책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전격적으로 또 제안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제를 좀 조율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성과를 내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성과가 있겠죠. 합의된 바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일단 아무것도 없이 만나라고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지금 영수회담을 어쨌든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예. 이 국정의 동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일단 내가 모든 걸 다 접겠다. 그리고 일단 만나서 총선에서 나왔던 이 민심 이거를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일정한 양보를 하고 예. 본인이 또 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니 예. 일단은 뭐 기대감을 가지고 가 보는 거겠죠. 근데 저는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사실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뭔가를 내놓으실 예. 그 본인도 이 지금 민생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또는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될 텐데 예.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런 타협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변화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예. 실제 변화의 의지는 읽히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지에 대한 조건 없이 회동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얻는 건 무엇일까? 여기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을 논의한다는 이 자체만으로요.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서 전국의 주도권을 좀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만납시다. 일정 잡읍시다. 항상 뭔가 좀 주도한 느낌이 오늘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영수회담을 했는데 구체적인 만약에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그럼 빈손회담인데 못하러 만났습니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이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건 부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네. 영수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득실 어떻게 좀 분석하실까요? 특실 아까 나온 대로 이 주도권 부분에 있어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의제를 가지고 1, 2차 계속해서 삿바싸움을 했던 부분에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길어져 봤자 결국에 영수회담 부분들을 야당이 발목 잡아서 깼다라는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의제를 논하자고 하면 좋다 받아버리자. 그래서 이 영수회담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회담이 주는 의미는 그냥 이론적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예. 중요한 건 영수회담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면 이제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간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갔는데 야당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히 어떤 기회를 줬어요.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하라고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에서 한 두세 가지가 눈에 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 회복이라는 물가, 예. 그다음에 말하자면 최수근 상병에 있는 수사회합, 세 번째 의대 종업 문제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민생 입법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하자면 예상 문제를 던졌으면 그 해답을 준비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어리석은 게 모든 의제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그거를 봐주지 않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할 걸 1번부터 20번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공동으로 서로 나중에 백브리핑 할 게 아니라 각자 하게 되면 그 각 항목별로
이번에 이 영수회담의 성과에 별로 얻을 게 없었다. 전혀 이 윤석열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예. 혹독한 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제를 좁혀서 한 서너 개를 줬을 때는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내가 받을 테니 내 거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2차까지 끌고 오면서 좀 패착이 있었고 의제를 몇 가지로 좁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좁힌 게 이거는 솔직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면을 세워준 겁니다. 최소한의 판을 깔아준 거죠. 근데 모든 의제를 예. 가면 야당 입장에서는 다 던지고 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다 던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수회담 월요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현안과 의제를 다 얘기할 것 같다. 저는 이겁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 게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났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총선의 민심이 야당한테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준 거는 큰 짐을 준 거예요. 근데 여 영수회담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폼 잡고 그냥 소통한다 이 정도로 끝난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그 대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할 생각은 없고 나 소통하는 대통령이야. 예. 불통의 이미지를 벗는 하나의 그냥 잣대로만 쓰려고 하는 영수회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윤기창 부위원장 지금 뭐 약간 소통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여줬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득이 될까요? 이걸 어떻게 좀 평가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다 득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의제 없이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가장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고. 애초에 영수회담을 요청했을 때도 의제 없이 그렇죠. 만나자라고 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의제 몇 개를 특정해 가지고 또는 더 많은 의제를 특정해서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이제 압박을 가해왔던 것인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국민적 시각에서 불편한 것이 국회 파행 운영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뭔가 탑다운식으로 성과 있게 되면 예. 국회 파행 운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어. 비판이 훨씬 줄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영수회담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제가 없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자유롭게 의견 나누잖아요. 예. 이건 그냥 의견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의제가 없지만 의제가 몇 개 정해진 거잖아 사실은. 사실 이미 뭐 알려졌거든요. 뭐 총리, 의제 가능성에 총리 인준 대해서는. 문제도 논의될 거고, 그다음에 예.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도 논의될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최상병 특검 문제도 당연히 논의될 거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다 된단 말이죠. 예. 그러나 두 분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과가 나올 거예요. 적든 크든. 이게 다음에 다시 만나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예. 한두 가지는 분명히 성과를 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그렇다면 그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국 주도해 나가겠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으로 지도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도해 나갈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그 각 여당의 반응도 문제인 것이고 예. 일단 국회에서 또 어떤 논의가 그걸 뒷받침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이것이 플랫폼이 돼서 협치의 모델이 성립된다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씩 양보하는 문화가 정책돼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게 만약에 바텀업식으로다가 성숙돼서 올라오게 되면 실제 예. 그렇게 안 돼 왔거든요, 여태까지. 이게 진영이 얽매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늘 논의되는 게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냥 만권 조정이 무력화시키고 그냥 거대 야당 힘으로 통과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그 여태까지 루틴이 한국 정치를 이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이런 그 한국 정치의 루틴을 깬다면 저는 진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각 진영에 기댄 뭐 루틴을 반복하지 않고 한두 개 성과라도 내서 예.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통치나 국정 운영이나 야당 운영의 동료로 삼는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수회담 날짜는 잡혔어요.